그러면은 정신과 신체가 물론 한 인간의 속에는 엉켜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가 마치 삼배 짜듯이 배짜를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듯이 인간도 육체가 있으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형제가이라도 정신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자기의 육체를 관리했고 한 데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의 병이 신체의 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는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의사들도 몰랐어요. 첫째, 정신분석학의 연구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첫째가 프로이트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1856년 5월 6일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1886년에 30살 때 비엔나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백학장이 가셨던 비엔나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그때 유명한 샤르코 교수 밑에 잠깐 갔다가 와서 1886년에 비엔나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이트가 발견하게 됐는데 많은 환자들이 히스테리 환자가 많았어요. 히스테리. 그래서 특히 여자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히스테리 발작을 하게 되면 막 검색 얘기하다가도 속에 빚쟁이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서 막 기절을 하고 손발 떨고 뭐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빚쟁이가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살이 일어나요. 이 히스테리 환자가 그런 좀 있는데 그런 히스테리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1900년에 가서 비로소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해 보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이 팔이 마비된다는 걸 보았다. 팔이 마비. 그러니까 정신이 아픈데 왜 팔이 마비되냐 이거지. 또 심지어 어떤 환자는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인다. 아무리 뭐 안과 해도 이상이 없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히스테리 증상인데 이때 프로이트는 정신적으로는 고통이 신체 병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최초로 찾아낸 어른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 산도 페렌치라고 있다고 했죠. 한번 따라해보죠. 산도 페렌치. 산도 페렌치는 හන්가리 정신과 의사입니다. හන්가리 의사인데 프로이트 밑에 와서 정신분석을 배웠는데 자기 스승이 이런 신체 증상을 올 수 있다니까 제자니까 자기도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정신이 잘못되면은 인간에 있는 자율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있죠? 예. 자율신경을 통하여 대장염을 일으키는 걸 보았어. 대장염. 다시 말하자면 정신이 고통스러운데 그 정신이 대장으로 가가지고는 막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다 하고 약을 또 막 이런 데 가서 먹고
지어서 몇 년간 먹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런 대장염이 온다는 걸 산도 페렌치가 발견하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산도 페렌치와 같은 조지 브로덱이라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는 프로이트는 팔이 마비된다고 그랬고 산도 페렌치는 어떻다고 그랬냐 대장염이 온다 하는 걸 발견했는데 조지 브로덱이 또 관찰해 보니까 정신이 나쁜데 멀쩡한 사람이 열이 나더라 이거지. 발열이 나더라. 그 다음에 또 피부나 이런데 피가 나더라 출혈. 이걸 또 조지 브로덱이 보고 발표를 했어. 아무리 뭐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 열이 막 나고 또 피가 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결정적인 연구를 해낸 분이 우리가 늘 말하는 프란스 알렉산더입니다. 이 프란스 알렉산더는 유럽의 비엔나에 있다가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어디에 갔다고 그랬죠?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 정신분석 학회를 만든 분이 프란스 알렉산더. 프란스 알렉산더 박사가 1968년에 시카고의 정신분석 학회는 아주 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신체 증상을 연구를. 나도 그때 워싱턴에 있다가 기차를 타고 갔었다 그랬죠. 59년에 내가 알렉산더 박사 만나러 3시간인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가니까 안 계시고 그래서 부소장이 있어. 게르하르트 피어스 박사라고. 그 사람을 다방에 가가지고 2시간쯤 만났는데 내가 그때 새파란 젊을 때입니다. 59년이니까 몇 살 때인가? 26살 때. 어쨌든 알렉산더 박사 만나러 갔더니 안 계시고 그래 게르하르트 피어스 박사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 한참 얘기를 했는데 막 내가 동양 사람이라 하니까 설수하다 하니까 그렇게 호기심을 느껴요. 우리 서양의 정신분석 치료가 지금 문제도 있긴 있지만 동양 사상을 좀 말 좀 해달라고. 근데 내가 동양 사상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특히 동양의 불교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고 또 서울에 오자마자 내가 세브란스 왔을 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불교 연구를 한 거지. 솔직히 불교 그때 뭐 도서관에 가면 마음껏 봤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남 몰래 합니다. 뭐 야단스럽게 내가 공부하네 하고 막 나팔을 불고 하는 게 아니고 살살 연구를 하는. 불교에 내가 이센스를 잡았어요. 가서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부처가 말하는 게 뭐다 하는 걸 내가 잡았습니다. 솔직히 내 말하고. 프란스 알렉산더 박사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 페렌치가 말한 것처럼 자율신경을 통하여 위벽을 손상한다 하니 위벽. 그래 위가 이래 있으면 바깥에 위벽이 있죠. 음식이 들어가면 만드는 게 위벽 아닙니까? 그 위벽이 손상됐다. 위벽 자율신경을 통해서 손상 특히 오늘날 그에 알게 된 거지만 위에서 펩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펩신 콜라 하는 펩신.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이 나옵니다. HCl. 이것들이 위벽에서 음식이 들어갔다가 나오거든. 나와가지고 들어온 음식을 분해시키고 소화를 해.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박사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자율신경을 통해 가지고 위벽이 손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박사는 말하기를 환자를 다룰 적에 꼭 신체는 따로 정신 따로 이래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되냐?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바이오라면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한 환자를 볼 적에 그 신체만 아무리 MRI니 검사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나 이걸 봐야 되고 마음씨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이걸 봐야 그 병을 철저히 고칠 수 있다고 알렉산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지적하자면 프로이트는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요? 예? 프로이트는 어떻게 대했죠? 예? 누워서 했습니다. 환자를 입혀 놓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라. 이런.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는 의사가 아주 엄격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청했어요. 의사가 다정해도 안 되고 냉정해도 안 되고 중립적으로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 프로이트는 그랬거든. 근데 알렉산더는 뭐라고 그러냐? 반드시 프로이드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비엔나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환자를 상당히 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대해야 되고 그거까지는 또 좀 더 중요한 얘기는 그 환자가 어릴 때 부모한테 잘 대해주면서 자란다요? 못 대하면서 자란다요? 못 대하면서 자랐죠? 예. 그러니까 환자가 되죠. 그렇죠? 그 부모와 반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어릴 때 부모가 젖을 먹으려고 애가 할 때 시끄러워 빼 나는 바빠 가야 돼. 이런 부모는 반대로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수정적, 감정적 경험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정적, 감정적 경험.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어릴 때 부모가 한 것과는 반대로 대해라. 부모가. 그러니까 감정을 부모가 한 것에 따라서 병이 낫기 때문에 반대로 대해줘야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아주 엄청난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프랑스 알렉산더의 주장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 계열에 말할 수 있는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는데 이것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증명한 연구사였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생리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이코 피지올로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느낄 때 신체가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정신생리학이라고 그래요. 사이코 피지올로지가. 그래 예를 같으면은 우리가 이래 내 그저께도 말했지만 방에 있는데 뱀이 한 마리요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놀랄 것 같지? 그러니까 자기를 물지도 않았는데도 들어오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지? 예? 가슴이 막 뛰고, 예? 그 다음에 숨이 가빠지고, 그 눈 알은 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 눈 알, 동공은 커지고 뱀하고 싸울 자세가 되는 거야. 예, 그게 정신적으로 오는 생리 반응이라 하는 게 사이코 피지올로지컬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은 놀라운 일이 있을 때는 신체가 벌써 변하고 그게 됩니다. 시간 관계로 막 한두 사람을 소개를 하면 월터 캐논이라고 있습니다. 월터 캐논. 1927년에 이 사람 생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니까 사람이 놀래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부신 피질에 요 콩팥이 있죠. 위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 여기 부신의 수질에 바로 작용이 돼. 놀래니까 바로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이 콩팥 위에 부신 수질에 작용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아드레날린. 뭐 의사가 아니라도 요 정도는 알아주면 또 좋아요. 그래서 놀래거나 또 이러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인체에 쫙 나와. 아드레날린이 콩팥 위에 부신 수지에서 나와가지고 피로 들어가지고 온 몸에 피로 돌아다닙니다. 아드레날린. 그래 아드레날린이 무슨 작용을 하냐 하면은 막 숨을 바꾸게 쉬게 하고 또 눈 알은 크게 하고 마지막 싸우는 준비하는 신경이 아드레날린입니다. 싸움 준비하는 호르몬. 그 예를 들면 불이 옆집에 났다. 그러면 옆집에 들었어. 난 걸. 바로 부신 피질에 수질에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는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눈 알은 커지고 또 가슴은 막 뛰고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돼서 힘이 생기고 막 도망도 칠 수 있도록 되는 게 그걸 갖다가 월터 캐논이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생리상을 받은 게 월터 캐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인 그런 놀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신체 대뇌로 해가지고 호르몬 계통으로 막 내려가고 이래가지고는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변화가 옵니다. 이래서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인 요소가 신체 호르몬이나 이런 데 바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학자가 있는데 시간 관계로 또 어떤 학자들은 바로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혈액을 혈액이 빨리 돌려면 혈관이 수축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혈액이 빨리빨리 돌려면 수축해야 되죠. 그 시키는 또 이 나온다 하는 거 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런 연구를 했어. 땀이 나고 이런 사람 있죠 평소에. 이런 것도 다 이런 호르몬 때문에 그래. 땀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땀을 바둑처럼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무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건 이제 무엇에 하냐면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침 싸고 가는 거, 아버지가 또 술 마시고 와서 목침을 던지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땀이 막 나. 자기도 모르고. 현재는 아무 관계 없는데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강의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되면은 손을 씻어야지. 내가 더러워졌구나. 하면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네? 화장실로. 손을 씻고 또 들어가. 그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프로이트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생리학자들도 바로 그 다음에 사회문화학자들도 또 말을 하게 돼요. 사회문화. 그 미국의 사회문화에 그런 정신분석을 도입한 분이 카렌 호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카렌 호나이도 정신과 의사인데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유명한 뉴욕 정신분석학회를 만든 분이 카렌 호나이인데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네요. 그런데 호나이가 주장한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다 같답니다. 서양 사람이고 뭐 한국 사람이고 당군왕금 시대 사람이고 다 같은데 어떤 환경에 태어나나 이게 큰 차이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화에 태어나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또 부모, 특히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잘 만나야 성공해.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를 제일 잘 만난 사람이 누구죠? 이율복. 이율복 선생의 어머니. 또 누구더라? 한석봉. 한석봉의 어머니. 어머니가 많은데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종교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을 결정한 동시에 육체적인 그런 것도 결정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연구에 바탕해서 나도 또 연구를 해봤어. 나도 1960년대 이래 지난 40-50년간 관찰을 해봤고 해보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특이한 위치에 있잖아요. 1945년에 해방되어지고 2010년인데 이 동안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변화가 한국에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한국은 동양의 나라의 동양인데 45년 이래 급속도로 서양을 닮아갔다.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닮아간 데는 유사일에 없어요. 서양도 하나의 서양이 아니고 남쪽은 뭡니까?
남쪽. 자유시장이고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급속도로 담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이라는 당군 황금일에 내려오던 한국인 상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상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된 겁니다. 도양에 이런 갓쓰고 대리 메고 하던 한국인인데 지난 60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서양인 비슷하게 돼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어서 혼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혼란이 있다고 봐야 돼요. 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해방 후에 한국하고 좌우익 싸울 때 한국, 대한민국 건설하실 때 한국 다 달라요. 특히 196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박정희 장군이 건너왔죠. 근대화를 했죠.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서 모두 고스톱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냈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불러냈나요? 예? 어디로 불러냈죠? 뭐 도로 닦는데, 공장 짓는데, 사우디 파견 막 불러내가지고 이른바 근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버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집집마다 아버지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살아는 있었지만은 모두 아버지들은 고속도로 닦으러 가고 막 밤샘이 또 연구하러 가고 베트남에 또 가고 없었으니까 자연히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요? 자녀하고 유착 현상이 왔다고 나는 봐요. 부모, 모 자녀 유착 현상이 왔다. 그러니까 다시 보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내주는 온라인으로 오는 돈은 어머니가 다 쥐고 있어. 그러고 자식들에게는 오냐 같이 살자. 이런 유착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증이 나는 생긴다고 봅니다. 의존증. 디펜던시가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 어머니한테 딱 들어붙어 가지고 심지어 모든 걸 어머니가 해주시기를 바래. 그 심지어는 대학에 시험 치러 가는데도 어머니가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나요? 따라가는, 예? 따라가는 나라는 없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하는데도 신혼여행 가는데 어떤 사람 따라가. 어머니가 따라가가지고 야야 요래라, 뭐 촛불을 켜라, 끄라, 옆방에서 고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만 신랑이지 어머니의 노예가 돼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존증은 나중에 잘못되면은 대개 위궤양으로 연결된다고 해요. 위궤양, 그 다음에 당뇨병, 그 다음에 두드러기, 어머니를 찾고 울듯이 피부가 어머니를 찾고 우는 거는 두드러기가 돼요. 그 다음에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가 왔죠. 민주화 그것도 좋아요. 민주주의 하니까. 또 이때 또 부작용이 왔어. 민주주의가 오면서 니나 내나 권리가 같다 이래 되거든.
각자 권리가 주장하게 되고 이러니까 특히 권리 중에 집안에서 권리는 무슨 권리입니까? 예? 그래 여권 운동이 일어났다. 여권.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 갈등. 사사건건 싸워. 사사건건 싸우고 또 심지어는 이거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그때 강화문에서 치료한 사람은 국회에 다니는데 키가 크고 아주 우람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는 병이 있는 줄 몰랐어. 그 부인이 개 모임에 가보니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부 생활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다 이런 사람 알 거 아닙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알겠지. 예? 그런데 국회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위에 있었던 모이라. 하위. 그리고 부인을 상위에. 그리고 부인이 기분은 좋은데 동창회에 가보니까 남들은 안 그렇다 하거든. 남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부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병원. 이거 좀 고치더라. 그런데 치료를 시작했지. 근데 고쳤어요. 고쳤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위에 있었나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 하네.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어떻게 자기가 상위에 갈 수 있나 상상도 못한다. 이래 됐던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위치가 잘못돼서 근데 나한테 그때 8개월인가 치료받고 상위로 올라갔지. 처음에는 막 여자 얘기만 벌벌 떨어요. 노트도 물러내셨어. 노트도. 그래가지고 이것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아들을 때까지 8개월 걸렸어. 8개월. 뭐 시간 관계로 이런 예를 다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 어쨌든 민주화 부부 갈등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모성의 결핍증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성의 결핍. 모성애가 매만나 가버렸어. 그 민주화 시대에 어머니들은 항상 남자와 경쟁하고 권리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 돈은 또 버는데 왜 저기 혼자 다 쓰나. 나도 써야지. 뭐 이러다가 보니까 싸우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외할머니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냥 애정을 어머니로서 애정을 못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못 받은 아이들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자연히 화가 나죠. 어릴 때. 왜 내가 이런 걸 못 받고 자랐어요? 화가 나는데 그걸 다 풀이를 하고 남을 난장판을 시키고 한 사람도 괜찮은데 화나는 걸 참은 사람은 대개가 관절염이 돼요. 관절. 그래서 관절이 막 아파서 특히 무릎 관절 이게 쑤시 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코티소인이 맞아도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또 고혈압이 오고 또 대장염도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한국에 일어난 정신신체병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6.15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6.15에. 예? 남북공동선언. 김정일, 김대중 공동선언이 있죠. 네. 이라고 나서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빨갱이화가 되고 왔어. 민족은 하나다. 뭐 이래가지고 미군은 물러가라. 이제 막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니까 혼란이 크게 달한 것입니다. 그게 달았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사나? 그게 없어졌어 오늘. 언제든지 그때만 잘 살면 된다 해가지고 행동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액팅 아웃. 한번 따라해 보시면 행동화. 행동화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우선 막 행동부터 해놓는 거지. 지나가다가도 맛있는 게 좀 있다 하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예? 가서 그걸 돈을 내고 사서 먹죠. 행동하는 사람은 막 가지고는 가는 거죠. 또 가다가도 차가 돼 있으면 왜 저런 거 차가 기분 나쁘게 있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빵꾸를 내거나 돌멩이를 가지고 막 쳐서 유리를 부수거나 그게 행동하라. 액팅 아웃이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행동.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또 봤기 때문에 행동을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많이 합니다. 막 국회 문을 때리 부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공중 또 부양을 하고, 네? 그래놓고 뭐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수염이나 이래 하고 기가 차고 지가 뭘 잘못한 걸 몰라. 왜냐하면 행동하는 거니까. 그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멀리 봅니까? 눈앞에 것만 봅니까? 눈앞에 것만 봐요. 눈앞에 이익, 눈앞에 쾌락, 눈앞에 권리 이것만 보는 거야. 그 뒤에 어찌 된다 그거는 아이도 어떻게 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 조사를 하고 있죠. 교육감 조사를 해보니까 임명된 교장들이 줄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어떻게 됐어요? 돈을 주고 점수를 올려가지고 되고 다시 말하자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국가 백년대계 인류의 양심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한국인은 인격 통합이 됐겠나요? 안 됐겠나요? 예? 인격 통합이 안 되고 인격이 이중으로 나눠진 사람도 있고 삼중으로 나눈 사람, 사중으로 나눠진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인사할 때 그 사람이 다르고 점심 때 라면 먹을 때 그 사람이 다르고 저녁에 차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행동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 여기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시시각각 달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기와 병원에 들어와서 또 자기 나갈 때 자기 다 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무엇을 표준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격 통합을 하는 게 치료인데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인은 개인대로 분열로 빠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붕괴되고 사회는 사회대로 대립되고 이건 참으로 큰 난관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될지는 우리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러고 끝날까요? 정신신체정상, 연구사, 정신분석, 프로이트, 히스테리, 삼도 페렌치, 자율신경, 조지 브로데,
발열, 출혈, 프랑스 알렉산더, 스트레스, 자율신경, 그다음에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의사의 태도. 의사의 태도는 수정적, 감정적, 경험. 그다음에 정신생리학, 월드 캐난, 스트레스, 부신수집, 아드레날린, 또 사회 문화, 가렘 호나이, 환경, 부모의 태도, 종교, 영향을 또 내가 이렇게 본 것은 우리나라 45년에서 2010년까지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여기까지 일단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국에 있는 정신신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